예, 반갑습니다. 지배현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이제 유상, 그러니까 돈 주고 이렇게 취득했었을 때는 주택 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택이 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이제 중과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그동안 배웠었고, 그러면 유상으로 취득하는 거 아닌 무상으로 취득했었을 때 그 무상 중에서 상속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증여로 취득했었을 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어떤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우리가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되는지, 그리고 그 예외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었을 때 취득 원인에 따른 이제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일단 증여 같은 경우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속은 이거를 일반적인 경우는 2.8%인데 내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거는 취득세율이 뭐 우리가 유상으로 인한 취득세율과 비교했었을 때 유상은 기본적인 게 1에서 3%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증여는 3.5%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 세율, 그러니까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증여세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세율이 높긴 높은데 과세표준, 즉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즉 유상으로 취득하는 거, 매매로 취득하는 거는 실제 거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금액, 그걸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그 과세표준을 해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세율은 조금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산출된 세액은 조금 적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가가 6억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한 4억 원이라고 했었을 때 이 주택을 만약 매매로 내가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왜? 실제 거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 금액을 갖고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는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하는 1% 세율이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4억에 대해서 시가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주택 공시가격 4억에 대해서 취득세율이 3.5%, 1,400만 원이 적용되고, 상속 같은 경우는 2.8%, 1,120만 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매매에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시가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납부해야 될 취득세 자체는 증여보다 이제 적지만, 만약 이게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은 3, 6, 18, 1,800만 원이니까 오히려 증여보다 이제 높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매매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1에서 3%의 취득세율, 증여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기본 세율 적용 대상자고, 근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었을 때 매매는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증여 같은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매취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명의를 분산하여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그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증여로 취득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요건이,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증여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 증여로 해서 받을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내가 증여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 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AND로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증여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3.5%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또 머리를 쓰겠죠? 그럼 내가 증여받는 지분을 100%가 아닌 뭐 40% 정도로
증여로 취득해가지고 내가 증여로 취득하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그러면 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3억 원 여부는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판정하기 때문에 지분 취득으로 해서 3억 원 이하를 맞는다. 그 의미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되려면은 주택 증여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12%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증여 당시 3억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아까 증여 12%의 증여 취득세율이 아닌 3.5%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데 그 1세대 1주택자는 수중자가 아닌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증여받는 자가 아닌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자가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증여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만 3.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데 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는 우리가 매매로 취득했던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재주택수하고 주택수 산정 방법이 여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 많이 혼동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세금의 정석 61페이지입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날 A주택을 이제 주택 공시가격 4억 원짜리를 취득을 하고 B주택을 이제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이제 두 채인 상황이겠죠. 그리고 A주택을 이번에 아들한테 이렇게 증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A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증여 당시 A주택의 공시가격이 이제 3억 원이 넘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취득 당시보다는 주택 공시가격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 당시에는 3억 원이 넘겠네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A주택 증여 당시에는 증여자가 주택이 두 채이기 때문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B주택 상속주택이지 않습니까?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10일 날 상속받았으면 상속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얘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은 B주택은 주택수에서 없는 걸로 보고 A주택만 갖고 판정하면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해서 이 증여받는 사람은 12%의 취득세율이 아닌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적용됐던 중과재주택과 주택수 산정 방법은 증여 취득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취득세를 적용할 때는 이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세에서 제외되죠. 만약 이 케이스에서 이 A주택이 증여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새로운 C주택을 산다 했었을 때 매매로 그러면 이 A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한 꼴이 되지만 증여 같은 경우는 이 상속주택이 제외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1세대 2주택자로 해가지고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그래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B주택은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상속받아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증여 취득 시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유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려면 매매 취득 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 증여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시가는 10억 원이고 주택 공시가격은 7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증여로 자녀한테 이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증여 당시
1세대 1주택자, 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겠잖아요. 1세대 1주택자라면 자녀가 적용받는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배제가 되죠. 그래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아버지가 증여 당시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자라면은 자녀가 적용받는 취득세율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 공시가격을 3억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가 40% 지분만 증여한다 할지라도 주택 공시가격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분을 통해 가지고 3억 이하 만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증여에다가 이제 부담부 증여까지 한번 확장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부담부 증여로 갔었을 때는 이제 채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채무를 뺀 금액, 주택 공시가격에서 채무를 뺀 금액은 또 유상취득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이 이제 결합된 상태가 있는데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은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 중과세율이 적용되려면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그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이 3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거꾸로 조정대상 지역에 밖에 있다든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할지라도 증여 당시의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3.5%의 기본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3억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3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주는 사람, 즉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예외적인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매매 취득세에서 적용됐던 중과 제외주택 같은 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증여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부담부 증여했었을 때 그 취득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유상취득 부분과 무상취득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